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야 될 정말 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12일로 예정되어 있죠. 이틀 뒤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만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광폭 행보를 넘어서서 뭔가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과거에 성남시장 때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그런데 절묘하게 또는 미묘하게 지금 이 시점에 왜 두 사람이 만나느냐?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좀 뒤틀려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듣지 못한 얘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 정부의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최근에 복지부 차관 얘기하는 걸 보고 박민수 차관 그 사람이 과연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느냐 할 정도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내가 22번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내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방대원이 그 구급차에다 실어놓고 계속해서 전화를 한 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22번 했대. 내가 차속에서 1시간 반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지부 차관 이 사람들은 지금 억지 얘기를 하느라고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고 뭐 응급 환자가 아닌데 전화하고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가는 사람은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경증이다 이런 취지죠. 나는 그런 몰상식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저 정도 말씀을 이제 하실 정도 뭐 격앙되게 이렇게 예.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이제 우리 나이로 85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나이로 4세, 3세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자, 의료 대란을 직접 자신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가는데 22번을 자 저렇게 전화를 했는데 입원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걱정도 있지만 격앙된 마음이 이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저분이 뭔가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윤석열 대통령과 금을 긋고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좀 가면 진도가 좀 많이 나갑니까? 안익을 소장? 아닙니다. 이미 사실은 대선 때 결별했잖아요. 예. 근데 어정쩡한 관계로 있었어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 주변에 그 참모들 몇 분 아는데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는 초기에는 좀 지켜봤는데 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건 너무한다라고 입장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정권 초기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존재하는 현역 정치인들 중에는 그래도 차선 또는 비판적 지지 또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나 민생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이재명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건설적인 협력관계 또는 토의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양쪽 주변에 다 있었다고 제가 넌지시 듣고 또 확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의료대란을 계기로 또 지금 추석 앞두고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사실상 10%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두 지도자가 만나는 거죠. 이건 국민들에게 그 만남 자체가 희망이 될 수는 없고 메시지가 무엇이 더 나오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진영이 다른 지지층이 다른 두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 사진을 보여드리는 저 장면은 아마 이제 민주당 대표실도 아니고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김종인 당시의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까? 비대위원장 한 적 있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두 분 다 젊었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 이제 저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제 중간 결별을 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이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리고 이재명이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명확한 위치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재판 이런 게 지금 나오게 돼 있는데 저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 의미 부여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종인 지도자라는 표현은 좀 동의 안 하고요. 책사죠. 그리고 나름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하면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고 저는 김종인은 늘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찾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건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전 인정한다. 네. 이렇게까지 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표를 넘어서 차기 대선 주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보를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재명 2기 체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정의 일환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식 논리는 의료 대란에 뭔가 뜻을 같이 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는 되지만 저 이제 행위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혹시 이재명 당대표의 광복 행보 또는 이렇게 외연을 좀 확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역설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한동훈하고 내부 싸움하고 있고 오히려 친노와 친문과 친명을 더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지금 좀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연 확장하기가 상당히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의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라든지 왼쪽으로 그 노선을 바꾸는 노력을 했었죠. 예.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제는 오른쪽으로 더 중도나 중원을 더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뭐 당연한 노력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화전민 정치거든요. 예. 그냥 어떤 진영에 가서 불을 딱 지르고 그냥 나가버리는 식의 정치를 사실상 해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만드는 직전까지는 역할을 하다가 권력 만들고 나서는 지도자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항상 그 권력을 관리를 못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개혁신당 공관위원장까지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밀었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값어치가 있느냐, 차기 내지는 차차기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판단을 좀 달리한다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당 만드는 걸 지켜봤더니 이낙연 대표랑 손을 잡지를 않나. 또 그러고 나서 개혁신당 세석 가지고도 선명성을 가지고 잘 해놔야 되는데 최근에도 인터뷰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정체성을 잘 확립하지 않으면 이 당이 존립하기 어렵다는 식의 부정적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은 보수에서는 더 이상 미래 지도자를 만들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랑도 공통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원에다가 기본소득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시그니처가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는 대의에 또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는 화전민 정치를 안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오히려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전 내심에는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에서 이재명으로 마음이 옮겨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지도자는 표현은 김종인 지도자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좋아하고 또 믿고 응원하는 약간 중도 안팎 성향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도자 생각할 수 있는데 리더라고 그런 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많이 만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님이 신인규 변호사님하고도 한 1시간 정도 미팅을 해서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2030들의 정치적 견해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 듣는 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윤석열인 지금 한동훈도 안 만나고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나는데도 기자들도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제1야당 대표 이름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또 비열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정부 상태로 대통령이 없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대통령이 김건희거나 그러면 제1야당 대표라도 좀 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피폐하고 괴롭거든요.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각계각층 사람 심지어 중도나 보수적인 사람들도 만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지혜와 힘을 모은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잘했다고 말한 겁니다. 네. 김종인이 잘했다가 아니라. 네. 저도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총선과 대선의 전략이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의 첫 번째 원칙은 결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결집에서 나름대로 예.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거는 중도 확장 전략에서 저는 우리가 아깝게 0.73% 차이로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쪽은 안철수와 연대하면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라는 건 좀 전에 우리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는 큰 틀에서 민주 진영이 함께 결속하고 굳건하게 힘들을 모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과 큰 틀의 시대 정신이라는 부분 속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일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한 건데 어쨌거나 이번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라는 건 그런 부분에서도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게 강덕구의 생각입니다. 자, 중도 확장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행보다. 그리고 이제 원로를 계속 만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더 확장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보겠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자 탄핵을 발의하고 실제로 탄핵 추진 의원 모임까지 만드는 강덕구 의원을 비롯한 야당 8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계속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켜보면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관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책점에 서서 좀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 소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외연 확장은 좋은데 싸움할 때는 또 싸워라. 탄핵을 준비하는 행위하고요. 네. 지금 내일 13명 국회의원이 참여하시더라고 확인해 보니까요. 네. 민주당, 진보당, 3인당, 조국혁신당.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촛불 집회 나와서 탄핵을 주장하거나 사석에서 탄핵을 주장은 더 있는데 일단 내일은 시안 모임이잖아요. 딱 13분이 일단 제안을 하는 건데 탄핵을 차근히 준비하고 근거를 모으는 거하고 중도층이나 보수층들하고 대화하고 교감하는 것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려면 국민의회에서 8명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도층이나 보수층의 압도적인 또는 상당한 지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두 트랙을 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탄핵에 지금 당장 앞장서 달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고뇌와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늘 주장하지만 그게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조국혁신당은 지금 탄핵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민주당도 서서히 투쟁의 강도나 규탄의 강도 그다음에 탄핵과 퇴진의 강도는 높여가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부 수행하고는 있더라고요. 당대표 역할 분담을 했는지. 근데 이재명 대표님도 어쩔 수 없이 제1야당 지도자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당은 아니지만 윤석열도 만나야 되고 한동훈도 만나야 되고 또 중도 보충도 만나야 되지만 그런데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호소해도 의료대란, 물가대란, 경제대란, 민주주의 파괴 이것을 더 나쁜 방향으로만 윤석열이 계속하고 제1야당 대표도 만나지도 않고 야당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만 계속 한다면 어느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은 예를 들면 계속 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 결단의 시기는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